자랑하던 가야가 어찌 무너졌는지 아느냐? 가야 조정이 친 신라파들도 신라를 따르면 가야가 더 부강해질 것이라고 민심을 현혹했다. 그들 또한 가야를 신라 왕실에 바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또 장담했다. 허나 결국 그 자들은 부귀 공명을 누리는 서라벌의 검은 대족이 되었고, 가야 백성들은 신라의 변방에서 차별받는 망국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100여 년 전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과 글, 자유의 온갖 자원까지 강탈당하며 35년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1910년 국권 피탈을 앞두고 10년간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땠을까요? 일제는 이미 우리를 집어삼킬 요량으로 2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10년 뒤인 1904년 러일전쟁이 그것이었죠.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우리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를 끊으며 고립시킨 뒤 서서히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가엾게 여긴 나라는 아무도 없었죠. 그들에게 있어 조선은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 잠시 일본에게 양보해야 할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 전부터 우리의 정치, 사법, 교육, 치안, 경제 등 삶의 전반에 침투하며 우리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의 땅과 지하자원, 심지어는 사람까지 언제든 징발해갔죠.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층들을 매수해 자신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만들었죠. 끝까지 절개를 지킨 몇몇 정치인들을 빼놓고 대다수의 권력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린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그 이후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제목에서 보신 대로 이 시간에는 가야의 멸망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방금 말한 구한말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일본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그 분노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의 마지막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대가야가 백제의 영토인 기문을 빼앗고 다시 이를 백제에 빼앗긴 뒤 백제와 외의 교역로를 막다가 고립당하고,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야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라 입장에서 대가야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해 이미 백제와 손을 잡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대가야는 백제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신라가 친하게 지낸다. 백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훗날을 대비해 신라가 백제를 조금씩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가야의 과도한 접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동맹 직후 사소한 사건으로 이 두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사건이라고 해봐야 신라가 이 대가야를 밀어낼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트집을 잡은 거였죠. 신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보냈던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 즉 대가야 9대 임금인 인회왕후의 비가 되겠죠. 이 비조부의 여동생까지 내놓으라고 했다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건 취소하고 내친 김에 가야에 있던 성 8개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백제, 그리고 신라, 양쪽과 모두 척을 지게 된 가야. 이제 의지할 곳은 그나마 감정이 덜 나쁜 외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도 믿을 순 없습니다. 이미 백제의 편에 서서 계속 교류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가야가 백제 그리고 신라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 기껏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어쨌든 가야는 백제 그리고 신라와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태를 진정시킬 사람을 외에 요구했고, 이에 외는 오미노 게나노 오미란 인물을 파견합니다.
사실 이것도 왜가 가야와 친해지거나 또는 이 가야를 불쌍히 여겨서 보낸 게 아니라 현재 왜가 백제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왜가 백제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기 위해 유사시 백제가 뒤통수를 칠 때를 대비해서 적당히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가야에도 한 명을 보내놓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가 보낸 이 오미노 게나노 오미란 놈이 아주 꼴통이었습니다. 가야의 문제를 해결해주긴커녕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닌 거죠. 백제에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백제와의 관계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더 껄끄럽게 만들고요. 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제 신라 사이에 가야만 더욱더 난처하게 생겼죠. 결국 나중엔 가야가 왜 다시 요청해서 이 오미노 게나노 오미를 데려가라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가야에게 있어 도움 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이래나 저래나 정말 하늘마저 이 대가야를 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아라가야 이야기를 했죠. 당시 북쪽은 대가야 그리고 남쪽엔 아라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라가야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뭐 백제, 신라, 왜 끌어들여서 국제회의도 열고 나중에는 고구려의 구원 요청도 해보죠. 그런데 이 작전은 실패하고 백제에게 걸려서 결국 이에 화가 난 백제 성왕이 쳐들어와서 아라가야를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531년입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이때 어느 나라도 아라가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이어 신라마저 이 빈사상태가 된 아라가야를 압박해왔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씨! 결국 이 아라가야가 백제한테 맞고 신라한테도 맞고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보이자 이 분위기에 쫄았는지 옆에 있었던 그리고 아라가야와 기존에 대립했었던 금관가야가 이 사건이 있던 531년 그 이듬해인 532년에 신라에 스스로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가야를 대표하던 수루왕으로 시작돼 10대를 이어오던 금관가야는 이렇게 10대 구형왕을 끝으로 491년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금관가야 왕조 계보도에서 제가 구형왕의 자위를 562년까지로 표기했는데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했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금관가야는 옛날부터 신라에 비비다시피 하면서 살아왔죠. 그만큼 내부에 친신라파도 많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참에 신라에 붙어버리자 하며 쉽게 백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아라가야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라에 붙어야겠다는 생각은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금관가야의 왕족들은 이후 신라로부터 벼슬 한 자리씩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신라 정부에서 활약하기도 했죠. 화려한 금관을 자랑하던 가야가 어찌 무너졌는지 아느냐? 가야 조정이 친 신라파들도 신라를 따르면 가야가 더 부강해질 것이라고 민심을 현혹했다. 그들 또한 가야를 신라 왕실에 바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또 장담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들은 부귀 공명을 누리는 서라벌의 검은 대족이 되었고 가야 백성들은 신라의 변방에서 차별받는 망국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내 가슴속 한 구석에는 가야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가야 왕실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직도 천주의 한으로 남아있다. 금관가야 귀족들의 모습, 방금 김유신의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마치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친일 매국노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국제관계로 돌아옵니다. 가야를 대표하던 금관가야가 이제 신라에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몇몇 소국들도 줄줄이 신라로 들어가죠. 이 아라가야를 제외하곤 가야 남부연맹이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라가야를 박살낸 김에 아예 가야 전체를 먹어버리려던 백제의 상황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공격이 오히려 가야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신라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러자 이번엔 백제의 상황은 가야의 재건을 내세우며 무조건 자기들에게 협조하라고 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가야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건 물론 이미 멸망한 금관가야와 몇 소국들까지 이 신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정말 미친 거죠? 자기들이 가야를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독립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미 신라한테 넘어간 금관가야까지.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그러겠다는 거죠? 백제의 이런 미친 소리를 믿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믿으세요. 입덕
어차피 백제의 뜻대로 가야를 독립시켜준다 그래도 백제 손으로 이루어진 독립은 결국 백제의 식민지밖에 안 됩니다. 이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도 대립하고 있었는데 백제의 식민지가 되면 가야는 고구려 강철부대가 백제를 공격할 때 이 화살바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일제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필요한 징용, 징병 끌고 가고 온갖 물자까지 다 뺏어갔죠. 생각만 해도 열받는 그 짓을 지금 백제가 가야한테 하려는 겁니다. 백제의 의도를 파악한 가야는 왜와 함께 오히려 신라 쪽으로 접촉합니다. 신라라고 나올 게 없지만 그나마 덜 나쁜 놈을 찾아가서 손 벌리는 거죠.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걸 안 백제는 당연히 가야를 협박합니다. 일단 가야와 왜가 손을 잡고 있으니 이거부터 갈라놔야겠죠. 백제는 가야에 대해 가야 내에 있던 외인들을 내쫓으라며 협박하고 가야는 이에 맞서 백제에게 가야 내에 있던 백제군들을 모두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외인들을 몰아낼 요량으로 백제가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 가야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 백제의 회유, 협박은 계속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백제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가야에다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치 구한말 일본이 우리에게 여러 조약을 강요하면서 체결하고 그걸로 우리의 국권을 하나둘씩 빼먹었죠. 지금 백제가 가야한테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